교회나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는 헌법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사실 보장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 내에서는 종교를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었단 또 종교 활동을 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일요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긴 하나요? 예, 있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몇몇 사람, 외국인들이 오거나 또 몇몇 사람들이 올 때는 그때는 다 카톨릭 신자인 경우에는 천주교, 이거 다 미사처럼 이렇게 쓰고 평양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이제 쇼잉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처형당하는 케이스가 기독교 책이 발견이 되었다. 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뭐 선모양을 했다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김정은이 자기 위해 어떤 신을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순탄함이라는 건 없어요. 북한에서 누군가 잘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러시아에서 승승장구하던 김철성 대표에게 북에서 지시가 하나 떨어집니다. 북으로 들어오라. 제일 무서운 짓. 갑자기 내가 가고 싶을 때 간 것도 아니고 북으로 들어오라. 이거 무서워요. 김철성 부대표님은 뭐 평양에서도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이 평양 본국도 오갔고,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게 북한으로 들어오라라는 정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2016년 6월 김철성 부대표 앞으로 당장 북한으로 돌아오라라는 당국의 소환장이 도착합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는데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 김 부대표는 야, 이건 냄새가 난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은밀하게 도대체 이 소환 명령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대표님이 평양의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삼촌 어머니가 이제처럼 성경책을 팔다가 현장에서 보육에 잡힌 거예요. 누구요? 삼촌 어머니. 성경책을 이제처럼 보급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거예요. 보급을 했다고? 성경책을. 아, 이거 너무 큰데요? 그 성경책을 보급받아 체포돼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가족은 몽땅 다 추방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숙모 만난 적도 없고 뭐 이제처럼 대화도 한 사람도 아닌데 그 숙모의 죄를 저한테 연좌죄를 거는 거예요. 너희 가문은 이제처럼 충성심이 없으니 너도 책임을 져라. 근데 술 먹으면 혈통도 아니잖아요. 완전 맞아요. 남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삼촌 문건은 오릅니다. 삼촌 문건은 오르기 때문에 삼촌이 왜 좌천이 되고 삼촌이 왜 지방에 나갔는가 이 이유를 캐게 되면 와이프가 성경을 보급하다가 걸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현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그 삼촌의 문건과 관련된 게 아마 붙어서 이게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연좌제가 되지 않았겠는지.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류에도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삼촌 어머니 죄 때문에 저한테 연좌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내가 해외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성경을 아마 이제처럼 내가 보부한 걸로 아마 그럴 수 있게 외국에서 가지고 두는 걸 숙모가 아마 다른 사람을 불기 안전을 위해서 아마 안 불고 조카를 부른 것 같아. 저를 아마 그러니까 돈 빼고로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우리 조카야.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잘 나가던 김철성 부대표님 입장에서도 이게 디펜스가 쉽지 않은 게 탈북민들도 중국으로 뭐 나왔거나 이러다가 잡혀가거나 아니면 뭐 돌아가다가 잡히거나 이렇게 해도 웬만하면 정상 참작이 되는데 예외인 게 결국은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 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선교사를 만났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 성경책을 팔았다 이거는 저는 이 팔았다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뭐 북한 내에서 필사 성경을 가지고 뭐 가정 예배식으로 비밀 교회를 운영하다 걸렸다 이런 경우는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성경책을 팔았다는 건 이거 뭐 북한 당국에서는 진짜 그 말대로 특대형 사건일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부대표님은 숙모 때문에 내가 왜 연좌제 적용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정말 그 탈북 결심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거 뭐 더 있어? 이제 부대표님의 이제 귀국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에 이제 보이부
해외 반탐 3국 과장이 이제 러시아에 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보위부는 꾸준히 이제 해외에다 요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 뭐 감시도 하고 혹시 뭐 탈북의 낌새가 있는지 한번 관찰도 하고 일단 과장이 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제 온 보위부 과장이 이런 말을 해요. 이왕 온 김에 부대표 가족들 다 같이 가족들 다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자. 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드님께서 축구하다가 지금 다리가 약간 다쳐가지고 걷지 아이고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못 간다. 그랬더니 보위부 과장이 괜히 구실되지 말라고 무조건 가족들 다 북한으로 돌아간다. 뭐야?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대표님? 엄청 열을 났죠. 그 과장이 와서 아들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이자처럼 지시 거부하는 거는 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거다. 엄청 정치적 감투도 또 씌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이자처럼 부모인데 다리 부러진 아이를 끌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기계 끌고 가는 말이오. 외교관 놈이 이자처럼 그러면 요 외국인들이 보고 뭐다고 하겠어 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저국에 가서 책임지겠으니까 내가 가라 하고 당신은 가라 하고 엄청 그때는 열받아서 싸우고 대판 싸우고 그다음에 내려가지 않더만요. 그렇잖아요. 그 몇천 킬로를 되는 거를 그 다리 불어서 이거 뭔가 짝짓갱이들도 있어요. 그걸 들고 이자처럼 강자 가라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대로 이자처럼 뭐 가서 들어가는 것보단 차라리 충성한 대가가 이거냐. 그치.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저 정치 안 하고 에이 다른 나라 가자.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냥 그저 다 내려놓고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들한테 그래도 자유를 주자 차라리.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아들이 지금? 그때 11살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해외는 다 자유롭잖아요. 북한으로 만약 들어가면 소년단 조직 생활도 해야 되고 노동 일도 뭐 동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무슨 정치 조직이요 무슨 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집단 생활을. 그러니까 애가 공부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저처럼 희생해서